이 영상 하나만 보시지 말고 저희 시리즈 굉장히 많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네. 저는 안녕합니다. 저희가 그 고지혈증의 음모 시리즈가 예상외로 뒤늦게 굉장히 조회수가 급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네. 이게 관심과 동시에 논란도 조금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논란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번에 약간의 해명의 시간을 네.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요 댓글을 제가 지금 모아왔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었지만 네.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개인 증상이나 자기 혈액 검사 결과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개인적인 질문이 많이 되게 하셨죠. 많았죠. 네.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원장님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십니다. 지금 답변을 달 수가 없어요. 너무 많아요. 와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꾸 온라인 진단을 받으시려고 하시네요.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. 일단은 본인의 증상을 얘기해 주시면서 약을 제가 먹어야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네. 어떻게 이거를 좀 저희가 해결하면 좋을까요? 일단 몇 가지 혈액 검사 결과라든지 간단한 증상만으로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. 위험하다. 네. 보통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것은 그 혈액 검사 결과만 보고 이거 숫자가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콜레스테롤이 얼마니까 당신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. 보통 이렇게 진료를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거든요. 혈액 검사 결과도 중요하고 가족력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고지혈증은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혈관이 괜찮은지 네.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. 그리고 기본적인 환자 상태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환자분이 생활 습관을 자기가 고쳐서 이 문제를 약을 안 먹고도 해결할 분명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,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가족력도 있어. 아버지나 어머님이 이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때문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다양한 병들을 앓고 있거나 네. 본인도 뭐 예를 들어서 경동맥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다.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을 먹지 않고 뭐 해결을 해보겠다. 네. 그러려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그 생활 습관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네. 그런 의지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약을 끊겠다 이러면은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죠. 맞아요. 네. 약간 오해를 하시는 네, 것 같기는 해요. 그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. 네. 그런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네. 위험 요소가 많은 분들은 일단 약을 드시면서 내가 생활 습관만으로 조절을 할 정도로 의지가 있는지 일단 시험을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약을 끊을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무조건 이제 영상만 보고 약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. 약을 뚝 끊으시면 진짜 안 되는 거죠. 안 되죠. 네. 위험하죠. 네. 네. 자기 가족력이나 혈관 상태 그리고 혈액 검사를 정밀하게 해서 진짜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두 번째는 내가 생활 습관을 예를 들면 식사가 가장 중요하겠죠. 식사의 문제라든지 두 번째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네.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네. 단계별로 해보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가족력도 없고 나는 혈관 상태가 괜찮아. 네. 그런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약 없이 관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네. 근데 가족력이 있고 자기 혈관 상태가 안 좋고 이런 분들은 사실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네. 약을 좀 줄이거나 네. 약의 도움을 조금 적게 받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네. 약의 도움을 완전히 받지 않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에서 자세한 진찰을 받아보시고 주치의하고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거는 의사도 환자분이 선택하는 겁니다.
내가 이 의사분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이 분명히 잡힌다.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의견을 따르시면 되고요. 해보니까 아니, 도저히 이 의사분이랑은 내 이 상태를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뭔가 접점이 없는 것 같아. 너무 강요하고 또는 전혀 내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 분이 아니야. 그러면은 그런 병원은 가시면 안 되는 거죠. 다른 곳을 찾아보시고 자기하고 이거 평생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하고 충분히 소통이 잘 되는 의사분을 찾아가시길 바라고. 네.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통적인 내과의 의학 방침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분명히 다른 의견인데 이것은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이 있어요. 그래서 검색창에서 기능의학병원 이렇게 쳐보시고 가까운 동네 주변에서 기능의학을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하고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자기가 약을 먹어야 될지 또는 생활 습관만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나는 약 끊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다양한 검사라던가 병원을 찾아본다던가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시고 나셔도 나는 약은 좀 줄이고 내 생활 습관을 조금 더 끌어올려 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게 살면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 도전을 하셔야 된다.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영상 하나만 보시지 말고 저희 시리즈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지혈증을 낫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나머지 영상들도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단순히 약을 끊는다, 안 끊는다 요것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영상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많았던 댓글 중에 논문에 대한 내용도 많았는데요. 네. 여기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은 목적은 이분들이 일부러 없는 환자를 막 만든다